주에 정훈이가 딸 바보구나. 그 아빠들이 되게 뭐 어디 가게 되면 자기 딸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봤는데 점점 보니까 저는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에서 정치부 조직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심주일 목사입니다. 보이성 중장님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문제가 언젠가 한번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인식하고 있던 문제예요. 이분이 복잡하게 뭔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본부에서 평양에서 들어오라, 외국인 나가 있을 때거든, 들어오라 했는데 들어가면 이제 자기 끝이라는 걸 아니까 그 자리에서 탈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어떻게 엉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국정원에서 정말 이거는 잘 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야 북한의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북한 노동당이 가지고 있고요. 보이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성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당에다 보고되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안전성, 국방성, 자기 분야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가보이성은 뭐 해외, 대내 뭐 할 것 없이 싹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북한으로서는 큰 손실이죠. 아마 철저하게 김정은이의 신병과 관련한 내적인 경호 차원이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김정은이가 말도 또 이제 함부로 하는 스타일인데다가 그런 보고 받으면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 뭐야? 하고서 책상 뒤집어 벗을 것 같은데 내적인 비밀이 뭐고 저 까발켜지니까 그러면 다시 다 정비해야 되거든요. 다시 정비한다는 게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 벗으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헐떡 반쪽까지 벗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더 김정은을 잘 지키려고 이제 대책을 더 세우는 거죠. 허위국이 있어요. 김정은이 지키는 허위국이 있어요. 허위국은 있지만 국가보위성 안에는 김정은이 그 경호를 위한 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김정은이가 5월 9일 날도 박남기인가? 그 사람이 94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 장례식 하는 거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가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김정은이 움직일 때 김정은이 경호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다 있는데 보위성 아이들이 딱 내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부대도 전문 김정은이 경호하는 부대는 아니지만은 김정은이가 평양시에서 어디 움직인다면 저희 부대도 1호 비상 발령하됐어요. 그러면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김정은이 경호 때문에 모든 부대 무기 꼬고 전원 양치 다 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평양시 방어를 하려면 무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무력을 다 가서 와해로 뿌르고 저 다 잠그고 그죠 꼼짝 못하게 다 이렇게 해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일은 좀 있었는가 하면 북한에는 채취공업, 말하자면 탄광, 광산 이 부분 노동력은 100% 제대군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거기에 노동력을 배치할 때는 군대 복무 끝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딱 거기다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배치되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대대선선 한부가 되는 거예요. 석탄가루 새까맣게 묻혀가지고 그죠? 뭐 이거 진짜 한국 분들은 그걸 보지 못해서 몰라. 처참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인민무력부에서 안주탄강에 100명을 보낸다 하면 그 인민무력부에서 모든 군인들의 문건 있잖아요. 자기 문건, 자기 이력부라든가 다 그 문건이 있거든요. 북한은 개인 자료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것이 안주탄강 당연에게 딱 넘겨준단 말이죠.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안주탄강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가고 문건도 가요. 근데 그 문건을 도중에서 어떻게 빼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가고픈 데 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대군인들이 조직성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그 문건을 빼기 위해서 그 문건이 당연회로 간다고 했지만은 실제 보관하는 것은 그 지역 안주탄광이면 안주탄광 안전부 주민등록실에 주민등록과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전부를 습격하고 치고 이런 것들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경찰서라든가 요게 파출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저 건물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몽땅 이거 담정이 다 쌓이고 담정 주택마다 다 덧치가가 돼 있어요. 거기에 중기관총 다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기관총도 사격하고 그래서 수천 사람 죽기도 하고 최근에 내부에 검덕광산에서도 소요가 좀 있었다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연락이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해외에 있던 사람들은 해외 나가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정말 허투루 살았다는 게 지금 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외 나가서 들고 일어나면 자기네
된다는 거 알아요. 지금 소한테 다 티가 다 났어요. 책임자들. 티가 다 맞아 죽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 알죠. 시간이 가면 절대 그 시간을 그 즉석은 모릅니다. 딱 정보 다 차단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시간이 가면 다 알아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요, 북한의 정치 체제가 이건 아니다 하는 건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끼리 이게 술 먹을 때는 북한 사람들 술 많이 먹어요. 한국보다 더 먹고 나도 많이 먹었고, 술 먹을 때 야 이건 뭐 외국 같으면 벌써 들고 일어난 지 오랬지 이런 말 하면서 술 먹어요. 다 통하는 아이들끼리는 다 그렇게 돼 있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완성된 정치 체제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 완성된 정치 체제라고 했느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때문에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이다라고 딱 명시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원래 프롤레타리아 독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독재 국가이고,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계급적 원수는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은 인민이라고 말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계급적 원수가 없어. 그러나 북한 안에는 계급적 원수가 있어요. 계급적 원수는 국민 안에도 못 들어가고 국민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말 못하니까 인민이라고 해자 해서 인민이 되고 우리는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체제가 벌써 들고 일어나려면 조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벌써 두세 명이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 가운데 반드시 수파이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 모든 것에 통제를 받는 게 북한 인민들이에요. 이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완성됐다고 김정일이가 말한 거예요. 북한이 지금 뭐 IT 개고 돈 많이 벌잖아요. 북한에서 IT 제일 이제 발전시키는 게 국방대학하고 망경대 학원 아이들하고 제1고등중학교에서 이제 수제 교육 하잖아요. 북한은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학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국방대학이 이제 김정은 종합대학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걸로 보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100% 이제 이거 IT 분야에서 펄펄 알아요, 완전히. 그래서 돈 다 훔쳐가는 거예요. 저는 초변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에 정훈이가 정말 예뻐하는 누나이다. 딸 바보구나. 야, 오라 오늘 나 어디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 아빠들이 되게 뭐 어디 가게 되면 자기 딸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봤는데 점점 보니까 딸도 이제 장성하면서 아무래도 북한의 정치 계통으로 돼서 이제 일을 하겠으니까 아버지 일하는 걸 좀 봐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자기는 정일이 밑에서 교육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주의한데는 일찍부터 이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김정은이 죽으면 그 자리에 올라앉을 후계자로서 낙점을 찍고 데리고 다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정훈이한테는 지금 번초 그다음에 여성 편력이 좀 복잡해서 이런 데서 이제 아들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똑똑한 놈을 후계자로 이제 할 겁니다. 시간이 아직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경우에 그걸 바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이 뭐 160kg나 나가고 당이 있고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사람 다 누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러나 뭐 난 뭐 당장 죽으려고는 생각 안 해. 이 때문에 시간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이 때문에 저는 주애가 앞으로 조선혁명을 이끌어 나갈 김정은 후계자다, 이렇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봅니다. 북한 민심이야 데리고 나오면 환호하겠죠. 그 환호 안 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나 내 쪽으로는 나라 왕의 딸이니까 별거 다 먹고 별거 다 입고 다니누나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딸 자식은 먹이지 못해서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이게 뭐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훈이는 국민들에 대한 도덕과 예의도 없어. 그러지 말아야 돼. 이게 뭐 머리가 좀 더우면 그러지 않겠는데, 이건 뭐 아주. 근데 정훈이가 이제는 한 10년 남아 정치했죠. 내 말 한마디는 다 되누나. 이 자존심을 가진 데다가 게다가 또 북하면 죽여. 그 죽이는 정치가 사실 그 무섭습니다. 그 정훈이는 우리 군대에서도 뭐 드문드문 그런 얘기를 잘했어요. 저도 뭐 아래 아이들이 복을 제때 안 해주면 이 새끼 저 새끼 요군 장교들한테 2년 전은 하면서 백두산 권총으로 당장 쏴 죽인다고 그러고 저 야단쳤어요. 근데 우리 말은 그게 실행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 다 안다는 말이죠. 근데 정훈이 말은 실행되는 거예요. 정훈이는 그렇게 말하다가 또 쏴버려! 이러면 그 이튿날 재판 없이 그냥 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옆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공포 정치죠.
북한의 지금 현실은요, 독재 체제가 더 강화된 북한이고 사회주의 경제 법칙과 시장 경제 원리가 함께 돌아가는 짬뽕 경제 정책이 지금 실현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자본주의 경제 정책, 개방 정책으로는 절대 안 간다. 스스로 된 시장 경제 원리가 스스로, 이건 당에서 사실 바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인민들이 살려고 하니까 시장이 생겼고 당에서는 묵인했단 말이죠. 그 시장 경제 원리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에서 주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공장 기업소도 시장 경제 원리로 해서 공장을 돌려보려고 하는, 확실하게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하기 전에는 짬뽕 경제 정책을 가지고서는 경제 발전이 어렵습니다. 짬뽕 경제 정책은 아직 누가 연구해낸 게 없어요. 한국의 분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3년이면 망한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3년이면 망한다. 근데 나는 아니다 그랬거든. 내가 김일성 죽었을 때는 평양에 있었어요. 한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텔레비 나와가지고 이제 3년이 망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저것들은 북한을 저렇게밖에 모르냐? 진짜 모르더라고. 그다음에 정일이 죽었을 때는 탈북자들까지도 3년이면 망한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정치 체제가 공고해요. 아주 공고합니다. 개혁 개방하기 전에는 북한 경제는 편하지 못해요. 근데 개혁 개방을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이러저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점씩 이제 살아가는 길은 열릴 겁니다. 정훈이가 확실히 건강은 좋지 않은 것 같아. 뭐 키가 1m 69, 70이라는데 남자 70이면 키가 큰 건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큰 거지. 한국은 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체격에 체중이 160kg? 그 걷는 거 보니까 틀렸어. 하고 뭐 그 열병식 할 때 먼저 번에 그 대원수복 턱 입고 나오는데 그것도 몸에 하나도 폼이 안 나더라고. 이건 다 건강의 표시예요. 건강이 나쁘다는 거예요. 건강이 좋으면 군복 입으면 딱 잡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사복 입으면 딱 잡히게 돼 있고, 가죽 잠바 입으면 딱 잡히게. 정훈이 하나 잡히는 게 없잖아. 10번 9번 자기 아버지처럼 굽사. 할아버지도 굽사야. 아버지도 굽사야. 굽사의 대는 아마 물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오겠죠. 근데 백두혈통에서 나오겠지. 군대 계통에서 나올까? 보위성 계통에서 나올까? 당 계통에서 나올까? 그런 건 허용이 안 될 겁니다. 정훈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 제도를 내왔단 말이야. 그건 없었어요 원래. 조선노동당 총비서 하나 됐어요. 근데 제1총비서, 말하자면 죽으면 이 사람이다 하는 이걸 당주하게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되겠는가 하는 거 그때. 뭐 그놈의 집안에서 될 것이고, 만일 북한도 다른 나라처럼 뭐 군대에서 쿠데타나 좀 일어나지 말이야. 쿠데타 일어나려면요, 평양 방어사령부하고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호위국 아이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쿠데타 일으킨 군대가 그러려면 한 개 군단이 일어나야 돼. 한 개 군단이. 평양 방어사령부는 내가 했던 부대가 한 개 군단보다 더 많아요. 평양 방어사령부가 그러면 쿠데타 하지. 이렇게 되면 또 바람직할 수는 있겠지만, 평양 방어사령부가 쿠데타 하려면 사령관이 정신이 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투 조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령하달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북한은 사령관이 명령하달하려면 그 옆에 있는 정치장교, 정치위원이 같이 하게 됐어요. 정치원만 하게 됐나? 보위부장이 또 있어요. 보위부장만 하게 됐나? 전투 안에 가면 참모장이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 할 때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멘토 부는 거 들어보세요. 당이 가르쳐준 방향으로만 총불 돌릴 것이며, 이 말은 뭐야? 종이를 향해서 총불 못 돌린다 그 소리예요. 아나운서들이 그 말 꼭 하잖아요 항상. 오늘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하고, 또 북한의 제 얘기가 다 100% 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북한을 알고 있는 것만큼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다 참고하고, 북한은 그렇구나 하는 걸 알고,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은 기도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